안녕하세요. 경기랑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전일은 외형상 쉽게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경주가 많았었는데 오히려 어렵게 흘러가면서 중고 배당이 속출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선발급하고 우수급에서 많은 이변이 발생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경주 추리가 안 된 경주도 있었지만 선발급 1, 2경주는 아쉬움이 크게 남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선발급 1경주 김민욱이 강급 후 첫 출전이기 때문에 김준빈이 시속감을 발휘해 나간다면 충분히 버틸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준빈의 신형극을 공략해 봤었는데 신형극이 막판 칼추입으로 추입에 성공하면서 복승에 만족했습니다. 복승 배당도 12.8배나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어진 이경주도 아쉬웠었는데요. 이한성의 박정렬 한번 공략해보자 말씀드렸었는데 박정렬이 직선에서 추입 나서면서 이한성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쉽게도 1경주, 2경주에서 복승만 만족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부산 3경주는 이진구의 추입을 한번 노려봤었는데 후차권에서 강자였었던 김시진이 들어오면서 아쉽게 됐습니다. 좀 과감하게 공략을 하면서 김시진과 묶지 않았었는데요. 아쉽게만 느껴졌었던 경주였었습니다. 그 외 경주들은 후차권에서 변수라든지 하위권 세들이 선전 펼쳐 나가다 보니까 생각지도 못했었던 배당이 만들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토요 경주는 강자들에게 유리한 편성이 짜여진 모습이라는 점에서 안정적인 경주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겠지만 경주 흐름 전개가 생각처럼 쉽게 흘러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최근 워낙 욕심이 많은 선수들이 많고 또 타종부터 먼저 내선 확보를 위해서 치열한 신경전을 펼쳐 나가다 보니까 의외의 변수가 많이 발생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파업과 비파업의 신경전이 크게 작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금일도 맞대결 경주가 의외로 많다는 점에서 타협보다는 양분해서 접근하는 전략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선발급 전반적인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선발급 1경주입니다. 김영석하고 이호가 접전 펼쳐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머리를 쳐야지 안정감 있게 결승 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두 선수 모두 결승 갈 수 있는 득점대이긴 합니다만 후반부에서 어떻게 경주가 진행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우승 욕심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전일은 김영섭의 아쉬움을 남겼었고 이호도 직선에서 잡히면서 아쉬움을 남긴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이호의 연합 세력이 많기 때문에 좀 더 집중력 발휘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김영석이 때려주고 이호가 몰고 가거나 박태호가 힘을 쓰고 이호가 몰고 가게 된다면 이래저래 이호의 선정 가능성 쪽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영석도 힘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세종팀 박석기에 호흡 맞춰 나간다면 이호가 오히려 고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양분에서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광명 선발급 2경주입니다. 이번 편성은 2번 김영진하고 4번 오정석, 5번 고재성이 치열한 접전 펼쳐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필 이런 편성에서 머리급 선수를 3명을 몰아놨어요. 한 명만 다른 경주에 출전한다 하더라도 분명 결승 갈 수 있는 상황인데 3명이 접전을 펼쳐 나가다 보니까 한 명은 결승 가지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편성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번 편성 욕심낼 수 있는 선수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축선정이 관건이죠. 전 이번 김영진의 선전을 한번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정석과도 좀 넓게 보면 또 충청권 협공도 가능하기 때문에 김영진의 복승 중심 전략 우선이 되어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전일 김준빈 머리로 한번 공략해 봤었는데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편성도 2번, 4번, 5번이 싸운다면 김준빈이 힘으로 버텨내는 작전도 가능하기 때문에 김준빈의 선정 가능성은 노려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이번 김영진이 쌍의 중심은 몰라도 복승의 중심으로 안정감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광명 선발급 3경주입니다. 강영복이 전일 힘껏 때렸었는데 한상진이 허운에 달고 젖히다 보니까 강형복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강영복의 시속이 절대 나쁘지 않았습니다. 금일도 강영복 혼자 달아날 수 있는 편성. 문제는 허운의 박정렬, 신우삼 2번, 3번, 7번이 마크 다툼 펼쳐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김영복의 뒷자리 놓고 신경전이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고만고만 할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신우삼이 과거한체의 동반 입장 경험을 갖고 있다는 점 수도권 또 비선수 출신들이기 때문에 신우삼이 좀 더 유리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광명 선발급 4경주입니다. 김민우 전일 우수에서 강급부 첫 출전이기 때문에 고전 가능성이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김민우가 아쉽게 3차권을 만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만 금일만큼은 아무래도 연대세력이 고재필과 호흡 맞춰 나간다면야 집중력 말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고재필이 때려주고 김민우에게 몰고 간다면 비법의 협공 동반 입상도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신영국의 직선 추입발도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번 판서 김민욱과 고재필이 연합 펼쳐 나가게 된다면 이한성이 힘을 쓰고 신영국과 송영진이 뭉친다면 김민욱 또다시 무너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신영국의 추입발이 통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과감한 전략도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금일만큼은 김민욱과 고재필의 협공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5경주입니다. 한상진 전열 대단했습니다. 강영무게의 선능감이 나쁘지 않았었는데 저치기 타이밍 잡아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금일도 여유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김민우가 활에 나가면서 짧게 가져가느냐 이웅주와 전략적인 탑점 찾아 나갈 것이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웅주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전일도 간만에 취입발 성공하면서 우승 맛봤었던 이웅주라는 점에서 한상진과 이웅주의 전략적인 타입이 좀 더 우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선발급 전반적인 분위기 한번 살펴봤는데요. 한번 자세하게 한번 한 경주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선발급 1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득점은 김영석이 금석이 앞서 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이후의 저력도 만만치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연합 세력을 찾아본다면 김영석하고 박석기가 비파업 선수들입니다. 김포와 세종팀 선수들. 나머지는 전부 다 파업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래저래 협공 세력만 놓고 본다면 이호가 좀 더 나은 상황인 것 같아요. 전일도 이호가 힘을 썼습니다만 직선에서 잡히면서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었는데 금일은 박태호를 또 활약해 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래저래 김영석과 맞대결에서는 이호가 유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두 선수의 전략적인 연합 쪽이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박태호가 때려주는 경우가 될 것 같은데 우리가 김영석이 때리고 이호가 몰고 와서 추입해 나가는 작전도 가능하기 때문에 전략적인 연합이라는 거 강자들의 타협 가능성이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득점이 좀 88점대 후반대 시속이기 때문에 1, 2차만 하나 가져도 충분히 결승 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아무래도 2호의 직선 추입발이 좀 더 협공세력이 많기 때문에 유리한 것 같아요. 7번하고 5번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없겠는데 안전빵은 복승까지는 함께 염두하시는 전략이 안정감 있을 것 같습니다. 복승 중심이라는 점 고만고만하기 때문에 이번 패서 복승 중심이 우선이 돼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2호의 선정 가능성 쪽에 2호의 추입발이 좀 더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7번하고 5번입니다. 쌍복 견주권 쪽에 7번하고 5번 쌍복 견주권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일단 2호는 박태호 활약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잘만 가준다면 2호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짧게 가져가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어차피 2호의 뒷자리는 최근식하고 정현섭, 조봉이라든지 마크현 선수들이 김영석을 괴롭혀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박태호가 때려준다면 2호 입장에서는 땡큐입니다. 몰고 와서 살짝 잡아 나가는 작전도 가능하기 때문에 7번과 1번의 동반 입상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7번과 5번 쪽에 이번 편서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복승을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변수 가능성도 있죠. 변수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2호가 박태호를 활용해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2호가 박태호를 활용해 나가려고 하게 된다면 김영석은 자연스럽게 뒤를 막혀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오히려 김영석 입장에서는 결승 가기 위해서 확실하게 2호를 떨궈내게 된다면 3번 박석기를 챙겨 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박석기도 추입은 약한데 마크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김포와 세종권 비파업 선수들이기 때문에 김영석이 저치기 나선다면 박석기 정도는 마크에서 나가면서 쫓아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파업 비파업으로 맞대결 노려본다면 5번과 3번의 동반 입상, 5번과 3번의 동반 입상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2호의 뒷자리는 최근식이 마크에 나가는 작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김영석 오면 최근식은 파업 비파업을 떠나서 칠레 챙겨주면 될 것 같아요. 최근식이 김영석 뒤로 물고 가게 된다면 5번하고 6번 정도는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호가 빠지게 된다면 5-3하고 5-6이죠. 5-3하고 5-6은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2호가 작전정에서 유리할 것 같습니다. 김영석과의 타협인데 복승 중심 수도권 연합이죠. 나눠 가지면 결승 갈 수 있어요. 결승 가서 싸우면 됩니다. 7번과 1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이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상당히 좀 깝깝한 편성이 짜여졌습니다. 일단 고재성이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데 솔직히 뭐 김영진도 그렇고 오정석도 그렇고 다른 경기에 출전했었더라면 뭐 2착도 가능한 선수들이죠. 우승도 가능한 선수들입니다. 결승 모두 다 갈 수 있는 상황인데 하필 얄궂게도 편성 자체가 3명의 선수, 머리급 선수가 3명이나 편성된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아무래도 3명 중 1명은 결승까지 못할 수밖에 없는 야속한 편성이 짜여졌다는 점에서 상당히 좀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얼마든지 다른 편성에 놔서 결승전을 좀 더 멋있게 만들 수가 있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3명을 몰아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대적으로 편성에 운이 없는 3명의 선수가 접전 펼쳐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뭐 고재성이 직전 얼마 전에 뭐 결승전에서 우승 차지해 나가면서 점수가 많이 높아진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고재성이 해봐야 기껏 해봐야 취입 짧은 저축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득점은 높긴 합니다만 전 고재성보다는 이번 김영진의 선전 한번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김영진도 전반적으로 컨디션이 나쁘지 않은 상황인 것 같고 오정석과는 또 충청권 협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작전적에상 좀 더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또 김준빈하고는 또 어느 정도 3살 터울 선수 출신들이기 때문에 전략적인 연합까지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이래저래 김영진의 선제 가능성을 한번 먼저 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쌍의 중심은 좀 불안한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2번하고 5번의 동반 입상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복승까지 함께 염두하시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번하고 5번입니다. 2번하고 5번, 2번과 5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충청권 연합이죠. 2번하고 4번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편성 경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번하고 5번입니다. 2번하고 4번이요. 두 차권 중에서는 2번과 5번 쪽에 우선 하시되 복승을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을 것 같습니다. 2번하고 5번, 2번하고 4번 복승을 중심으로 하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이번 편성 김준빈이 앞선에서 경주를 주도해 나가게 된다면 이번 편성 아무래도 2번, 4번, 5번이 서로 신경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김준빈이 힘으로 버텨내는 작전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싸워만 준다면 김준빈 머리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준빈이 머리 치게 된다면 아무래도 받아갈 수 있는 오정석이라든지 김영진과 묶어 나가시는 전략을 공략해 보고 싶어요.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3번과 2번의 동반 입상이죠. 3번하고 4번 정도는 충분히 김준빈 힘으로 버텨내는 작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전일도 김준빈 머리에 신영극을 한번 공략해 봐야 된다 말씀드렸었는데 신영극이 직선에서 편안하게 따라가다 보니까 직선에서 취입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이번 편성은 2번, 4번, 5번이 서로 신경전을 펼쳐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준빈이 내선 잡고 힘을 쓰게 된다면 오히려 김준빈 버티기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3번하고 2번이라든지 3번하고 4번 정도는 3번하고 2번, 3번하고 4번 정도는 김준빈 버티기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이라고 한다면 2번하고 5번의 동반 입상 쪽이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한데 복승까지는 함께 염두하시되 충청권 협공이죠. 2번하고 4번을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호 경주권 쪽에 우선하시되 2번, 4번 차선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준빈의 김영진이죠. 3번, 2번, 3번, 4번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과면 선발급 3경주입니다. 강영목 전일 시속감 나쁘진 않았어요. 하지만 한상진이 제대로 된 저축기 타임 잡아 나가다 보니까 강영목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뭐 컨디션이나 몸 상태는 나쁜 것 같지 않습니다. 문제는 강영목의 뒷자리를 놓고 헌에도 조금 마크에 나갔었죠. 박정현은 머리 쳤습니다. 신우삼은 2차권 선전 펼쳐 나갔었다는 점에서 강영목의 뒷자리를 과연 누가 물고 갈 것이냐, 마크에 나갈 것이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강영목과 유일하게 동반 입상 경험 갖고 있는 선수가 한 명 있어요. 바로 신우삼인데 최근은 아닙니다. 2018년도 때 강영목의 뒷자리를 신우삼이 마크에 나가면서 동반 입상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신우삼이 17주 만에 출전입니다. 5월달 이후 첫 출전인데 딱히 무슨 이유로 인해서 신우삼이 오랜 동안 공백기를 갖고 있었는지는 뭐 출전 상담 결과에 나와 있질 않아서 자세히는 파악이 안 됩니다만 전반적인 몸 상태는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전일도 컨디션 상당히 좋았었기 때문에 전 강영목 입장에서는 그래도 득점 무시할 수 없죠. 신우삼과 전략적인 협공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4번하고 7번입니다.
4번하고 7번 쪽에 4번하고 7번 4번과 7번의 동반 입장 쪽에 4번하고 7번 동반 입장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4번의 뒷자리를 헌해하고 박종렬이 마크 다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 한상진의 뒤를 헌해가 막혀 나가면서 쫓아 들어갔었고 박종렬은 직선에서 차가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최근 들어서 박종렬이 상당히 좀 투지가 넘치는 적극적인 승부 펼쳐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끌어내서 받아가는 작전에 상당히 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4번이 때려준다면 아무래도 박종렬이 끌어내서 털어버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헌해는 신우삼이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뒤를 막혀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게 된다면 박종렬을 끌어내서 뒤를 털는 작전으로 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번 편성은 4번하고 7번의 동반 입상 4번하고 7번 동반 입상 먼저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끌어내서 받아갈 수 있는 박종렬의 선절 가능성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4번과 3번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번하고 7번입니다. 4번하고 3번이에요. 두 차권 중에서는 4번과 7번 쪽에 4번과 7번 쪽에 우선 하시되 4번하고 3번 차선이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강영목이 젊고 시속감이 좋기 때문에 이번 편성은 끌고 들어간다면 충분히 버텨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 과감하게 노려본다면 아무래도 좀 간을 보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간을 보게 된다면 전 헌해가 후미권에서 충분히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컨디션도 좋고 몸 상태도 괜찮아요. 전일 한상진 마크 했습니다. 한상진이 처음에는 하은이를 챙겨 나가려고 했다가 자리를 변경했는데 한상진 뒤에 막혀 나갔던 선수들이 전부 다 앞으로 빠져지다 보니까 허네가 자연스럽게 한상진을 막혀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직전의 차도 허네가 저치기까지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점 때문에 허네가 제대로 된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간다면 2번하고 7번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요. 2번하고 3번 정도는 좀 과감하게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그래도 강영복이 센 것 같습니다. 전일 같은 시속감 발휘 나간다면 칩까지 나올 만한 선수는 없는 것 같아요. 마키한 집중력 발휘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4-7이 먼저 같습니다. 4-3을 차선으로 가져가고 싶은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4경주입니다. 김민욱 전일 강급 후 첫 출전이기 때문에 고정 가능성이 있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김준빈하고 신영국을 공략해 봤었는데 얄궂은 신영국이 직선에서 추입하다 보니까 김민욱이 3차권에 만족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전일 좀 자리 선정에도 미스였었죠. 맨 앞으로 가다 보니까 김민욱이 아무래도 좀 힘든 경주를 펼쳐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금일만큼은 고재필이라는 연대 세력이 있기 때문에 김민욱 입장에서는 고재필을 적극 활용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고재필은 일단 득점 높은 선수 앞선에서 힘을 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월평팀이기 때문에 파업을 철회했었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김민욱과는 연합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6번이 정상적으로 때려줘요. 1번이 몰고 가서 추입해 나가는 1번과 6번의 전략적인 협공을 기대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번하고 6번입니다. 1번하고 6번 쪽에 1번하고 6번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신영국 몸 상태 괜찮아요. 김민욱하고 신영국이 동반 입상 경험을 받고 있죠. 전일은 김민욱이 맨 앞자리에서 경주 풀어 나가다 보니까 선택지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금일은 고재필 활용이 나가고 완건만 주전에 나간다면 신영국 정도는 충분히 견제 가능할 것 같아요. 1번하고 5번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이라고 한다면 비파업 선수들이죠. 1번하고 6번입니다. 솔직히 정확하게 말하면 파업 철회했었던 고재필이 때려주고 김민욱이 몰고 가서 추입해 나가는 1번과 6번 쪽에 우선하시되 1번하고 5번 차선으로 가져가보자는 점 기대해보자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 이번 편성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재필이 타이밍을 잡는다면야 김민욱이 유리한 상황인 것 같은데 고재필이 타이밍을 잡지 못한다면 고전할 수도 있죠. 오히려 3번 이한성이 힘을 쓰고 신영국이 몰고 갑니다. 이를 성영진이 막혀 나가면서 이번 편성 1번하고 6번 견제에 나간다면 이한성을 활용 나갈 수 있는 신영국이 직선에서 차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3번하고 5번입니다. 전일 같은 추입발이면 이한성 서둘러야 되죠. 직선에서 신영국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3번하고 5번 쪽에 3번하고 5번 쪽 공략해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받아갈 수 있는 송영진입니다. 3번하고 4번 정도는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호하고 3, 4죠. 3호하고 3, 4는 3, 5하고 3, 4는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이라고 한다면 금일 김민우 정신 차리고 집중력 발휘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고재필 때려만 주면 됩니다. 1번하고 6번 쪽에 우선하실 때 자칫 김민욱이 병주 타면 못 달 수도 있기 때문에 복승까지 함께 생각해 보는 전략이 좀 더 안정감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광명 선발급 5경주입니다. 한상진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전일 같은 적극성이었었다라면 특별 승급 해야 됐었던 게 맞는 것 같은데 결승전에서 3차권 진입하다 보니까 특별 승급 기회를 살려나가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머뭇거리지만 않는다면 한상진 이번 회차도 승승장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이번 편성도 여유가 있습니다. 전일처럼 힘을 쓰는 작전 가능하죠. 문제는 한상진이 뒷자리를 놓고 이응주가 막혀 나갈 것이냐, 주드럭발에 나갈 수 있는 김문영이 막혀 나갈 것이냐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생각만큼 김문영의 선언감이 썩 좋지 못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반면 이응주는 깜짝 놀랐어요. 직선에서 차까지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점 때문에 한상진도 이응주를 의식한 경주전 펼쳐나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산팀 선수들도 경기장에서 훈련할 때 인천 경기장 가서 훈련합니다. 그 점 때문에 한상진하고 협공이 가능한 상황인 것 같아요. 3번하고 7번 동반 입상 깔끔한 마무리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번하고 7번이죠. 3번하고 7번 쪽에 3번하고 7번 쪽 단연 돋보인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문영이 때려준다면 3번 입장에서는 편안하게 몰고 와서 짧겠다는 경주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땡큐죠. 3번하고 5번 정도는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보여준 게 있어요. 이 7번 이응주 믿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3번과 7번 쪽에 우선 하시되 3번, 5번 차선으로 가져가고 싶은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7하고 3번 두 차권 중에서 3번과 7번 쪽 단연 돋보인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상진이 전일 같은 적극성을 발휘해 나간다면 이변 없이 깔끔하게 저배당 마무리될 가능성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선발급은 여기까지입니다. 본장과 지점에서 경륜한 책 구입하시고 설명 참조하신다면 적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이버 플레이스토어에서 KR레이싱 검색 후 다운받으시면 핸드폰과 PC로도 동일하게 경륜왕 보실 수가 있고요. 이번 회차도 경륜왕 잘 준비했습니다. 많은 사랑과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